어쨌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 위의 인간이다가 저를 표현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조속과라고 조각을 전공하는 이제 그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나 이런 재질에 대해서 되게 친근감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물론 그때도 어른이었지만 어른이 되면 내가 쓰는 가구는 내가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이제 작업실을 얻게 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 집기들을 제가 손수 만들어 보면서 그렇게 이제 목공에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소목장 샘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국가 장인 중에 소목장 띵띵 이렇게 하면은 가구 세관을 다루는 그런 장인들을 뜻하는 거고, 대목장 이렇게 하면 한옥을 짓는 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어서 소목장 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조선 목가구 전수관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목가구, 조선 목가구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막 키웠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소목장을 그 가구 세간살이를 만드는 고물이신 장인이신 분들의 소목장이 아니라 그냥 작은 나무를 다루는 장소라고 아예 이름을 중의적으로 약간 바꾸면서 그렇게 소목장 샘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유혜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쓰던 이름이 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날 때부터 갖고 있던 이름이 샘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되게 좋았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 유혜미로 이제 살라고 갑자기 부모님이 하시는 바람에 이제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미 호적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고 막 뭐 요런 그런 저만의 개인적인 이유를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저의 브랜드 이름을 다시 만들 때 제가 아버님께 저는 이 이름을 다시 갖고 오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샘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됐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케아 같은 것도 잘 없을 때고, 좀 중역 가구, 그러니까 무겁고 화려한 가구들이 유행을 엄청 타던 그런 시기였어요. 뭐 북유럽 가구도 이제 막 들어오던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1인 가구 여성으로서 좀 이렇게 가볍고 혼자서 해체 조립이 가능하고 이사도 혼자서 심지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구를 만드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표였는데, 사실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죠. 이케아도 막 자리를 잡고 요즘에 저와 같은 그런 조립식으로 나온 브랜드들 워낙 많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때의 의미랑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재질을 사용해본다든지 남들이 안 하는 기법을 사용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미 잊혀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방식을 다시 또 그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대상을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었어요. 꼭 1인 여성이어야지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로 제한된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원룸 생활 이런 거 되게 오래 하고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필요했던 가구를 만드는 순간부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히 정해놓고 그거를 목표로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가구, 제가 있었으면, 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는 가구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1인 여성 가구들이 이제 당연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좀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이미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생긴
가구를 혹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가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쓰레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무의미한 걸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이 세상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필요한데 그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리거나 이미 있는 게 아닌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라는 그 기관하고 같이 했던 전시가 있었어요. 그 코로나 바로 직전에 2019년에 있었던 전시인데 6명의 그 인권을 유린당한 해외의 어린 유스 친구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그런 전시였는데 그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골프 코스를, 미니 골프 코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친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가구 안에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를 기획해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뭔가 재밌었고 되게 즐겁게 했던 작업이었고 그 후에 또 그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린 친구가 사형에서 벗어나는 그런, 물론 그게 뭐 저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었겠지만 뭐 그런 성과도 있었어서 되게 저는 의미가 깊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면서 목공을 쭉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노동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요가 항상 필요해요. 노동요가 있어야지 이제 리듬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요가 항상 되게 중요하게 계속 자리를 잡아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생기고 DJ가 생기고 뭐 그런 콜렉션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라이브러리가 생기고 내가 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부터 그 음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DJ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는 여성 DJ들만 만드는 파티가 왜 없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만들자 라고 하면서 여성 DJ만 나오는 파티들을 그때부터 만들면서 또 제대로 이제 DJ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또 드래퀸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루폴의 드랙 레이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되게 히트를 쳤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화장이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런 여성적으로 꾸며야 되는 강박 같은 게 이게 너무 싫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게 되게 신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고 청초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컨셉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되게 과장된 표현을 하고 아니면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폭력적으로 어떻게 또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장르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그런 메이크업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기면서 그런 것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DJ 할 때 이제 드래퀸 메이크업을 하고 가면은 조금 저의 애티튜드도 좀 달라지고 약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뭔가 페이스를 바꾸는 거에 되게 관심이 또 그때 많아졌어요. 제가 샵은 따로 없어요. 이게 계속 다 주문 제작이기도 하고 또 샵이라는 게 계속 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랑은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저는 샵은 따로 없고요. 일단 저의 전시는 상설로 열리는 곳이 있긴 있는데 그 충정로역에 그 청년예술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시로, 상시로 전시를 하고 있는 로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작품들이 테이블도 있고 막 조명도 있고 소파 같은 것도 있고 미니골프도 있고 막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상시로 가셔서 그냥 둘러보시고 구경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구입은 이제 따로 창구는 없고 그냥 저에게 보통 메일을 주셔서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가구가 언제 어디에 필요하고 뭐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예산도 정해져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제가 읽어보고 제가 원하는 가구인지 제가 만들고 싶은 가구인지도 보고 뭐 비용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메일을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좀 요즘 최근에 그 무늬목으로 하는 작업들이 재밌어가지고, 무늬목은 이제 옛날에 사라진 기법인데요. 한 6, 70년대, 80년대까지 되게 성황했던 목공의 한 그 장르예요. 무늬목 기법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필름,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나무의 모양을 똑같이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가짜 필름을 많이 나무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써왔는데, 실제 나무를 아주 얇게 종이장처럼 켜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감재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나무 수종도 너무 많고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게 다 어떤 예술의 영역이 되어버려서 그거를 지금 요즘 파고 있어가지고 어떤 아트 퍼니처의 느낌으로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남들이 안 해본 어떤 영역을 계속 파내고 자꾸 잊혀져 가는 것들,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것들,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런 재밌는 요소들을 계속 좀 파헤치면서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초반에 할 때 허리가 되게 아팠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허리가 왜 아픈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등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자꾸 이제 허리를 접거나 뭐 이런 되게 무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손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작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거 푸는 방법부터 스트레칭부터 운동하는 방법까지 뭐 다 이제 하게 되니까 지금은 거의 안 아프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제일 중요하게 일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목공은 진짜 평생 직업이어가지고 거의 할머니 돼도 기력만 남아있으면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르여서 몸 관리만 한다면, 자기 몸 관리만 한다면 그 뒤로는 좀 걱정할 게 약간 없기는 해요. 그래서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냥 지구 위의 인간일 뿐이다 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생각하면 거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최근에 상도 받았으니까. 어쨌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 위의 인간이다가 저를 표현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